안녕하십니까. 안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안보 채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의구심을 가지게 했던 한미 동맹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후속 조치를 보면 과연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문을 보면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 중요성을 공유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여 명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미 한미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볼 때 8월에 계획된 연합훈련은 과거와 같은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렵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방미 성과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조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과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고 있어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비핵지대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을 우리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민과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설명은 도를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반발하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간 특수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싱크탱크 기관장들은 정부 관계자들보다 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9월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결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어 문 정부에서 북한과 경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형 외교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대북 정책을 승인했다고 해석하고 더 저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하 유인 측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명문과 기자회견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기관장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는 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외교 문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과 같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국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